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진이라고 합니다. 프린트 꺼내 주시고요. 주시고 제가 이 프린트 목차 1번 당신의 법원직 시험 준비에 관하여 있지 않습니까? 요걸 제가 한 일주일 동안 쓰고 축약하고 바꾸고 엄청 열심히 했거든요. 여러분들 제 입장에서는요, 법원직 수험생이 많은 게 좋죠. 그렇지 않습니까? 많아야지 제가 수익이 느니까. 근데 꼭 여러분들 수익만 보고 강의를 할 수는 없죠. 특히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 동행팀, 저를 믿고 이제 법원직 공부를 할까 말까 해보자 라고 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얘기하면 조기에 처음부터 법원직 시험을 준비를 하지 않게끔 해드리는 것도 제가 그 고마움에 제 나름의 감사의 표시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소중한 지금 젊은 시기거든요. 이 젊은 시기에 어설프게 법원직 시험을 준비했다가 시간 날리고 돈 날리고 이성 친구한테 차이고 그러면 진짜 너무너무 상처가 크니까. 해서 제가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 강의를 하기 전에 아마 예비순환 강의 중에 아마 첫 같은데 작정하고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프린트와 함께 제 이야기 한번 잘 들으시고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뭐 기분 나쁘게 해드릴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진정성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법원직 시험을 진짜 준비하는 것이 옳을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어찌 보면 마지막으로 제 얘기 듣고 잘 결정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들으시되 집중해서 한번 들어주시고 정말 중요한 얘기 많이 할 겁니다. 자, OT 해볼게요. 당신의 법원직 시험 준비에 관하여 점점점점. 여러분들 법원직 시험을 준비했다가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나요? 여러분들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제가 이제 프린트에도 잘 해놨지만 제 얘기 듣고 나중에 수업 끝나고 한번 천천히 읽어보세요. 법원직 시험은 여러분들 공무원 시험 중에서 공부해야 하는 양이 가장 많은 시험이에요. 정말 많아요. 정말 많아요. 정말. 어지간한 고시 정도까지도 이제 양으로 봤을 때에는 진짜 많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8과목 시험 보는 직렬이 어디 있습니까? 진짜 좀 너무하죠, 여러분. 8과목이지 않습니까? 자, 만능 엔터테인먼트를 뽑는 것 같아요. 근데 이 공부해야 될 8과목 중에 여러분들께서 이제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면 제일 처음에 내가 진짜 이거 머리가 안 좋은 건가 라는 생각이 들게 하는 과목이 법과목 중에 2개 있거든요. 민법, 제가 담당하는 민법하고 우리 이덕훈 선생님께서 담당하시는 민소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습니다. 물론 나머지 법도 참 어렵긴 한데 헌법은 공부해 놓으면 도움돼요. 왜냐하면 만약 하나 법원직 시험을 그만둔다 하더라도 7급도 볼 수 있고, 이제 앞으로 경찰 시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법원직 강사인데 경찰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헌법 과목이 도입되기 때문에 아주 쓸모 있는 과목이에요. 공무원 시험을 칠 때. 형법과 형소법은 말할 여지가 없죠.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진짜 뭐 다양하게 쓸 수가 있거든요. 근데 덕훈쌤 죄송하네요. 뭐 민법은 제가 하는 거니까. 이 민법과 민소법은 전문 자격증, 뭐 감정평가사, 변리사, 변호사, 법무사 그런 시험 말고 공무원 시험에서 여러분들 무쓸모예요. 무쓸모. 그러니까 노량진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공무원 시험 쪽을 보지 않습니까? 민법과 민소법이 들어가는 직렬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 말인즉 공부할 때 가장 법원직 공부할 때 고생시키는 과목이 민법, 민소법인데 민법, 민소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에 근거해가지고 법원직 시험을 중간에 포기했다. 그럼 가장 열심히 한 게 어디 다른 직렬 가서 쓸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법원직 시험을 포기해버리면 그냥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과목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 특수한 직렬이기 때문에 다른 직렬과 이 교차가 되기 좀 힘든 측면이 있기 때문에 처음 출발할 때, 진짜 시작할 때 그만큼 더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어떤 학생께서 민법과 민소를 잘해요. 근데 뭐 다른 과목 때문에 이제 시험이 안 됐을 때에 민법과 민소 때문에 포기를 못 해요. 사실 여러분들 이제 시험 좀 치보다가 계속 안 되면 손절하고 딱 그만두고 다른 직렬로 넘어가든지 다른 직업을 구하는 게 맞거든요. 근데 이 민법 민소에 대한 부심, 근거 없는 자부심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포기를 하지 못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이제 법원직 같은 경우는 물론 다른 직렬 같은 경우도 소위 그 장수생분들이 많이 있지만 법원직이 더 많습니다. 왜? 다른 곳으로 갈 데가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위험한 시험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시작하고 난 다음에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정말로 법원직 시험은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다 무쓸모거든요. 그렇죠? 시간과 돈 다 낭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프린트 여러분들로 맞자 1번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는가요? 첫 번째 문단은 한 밑에 끝에 공부하는 양의 밑줄 그어두시고, 두 번째 문단 제일 끝에서 한 줄 위에 무쓸모까지 한번 밑줄 그어두신 다음에 그걸 중심으로 나중에 한 번 더 차분하게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법원직 시험은 합격하기가 진짜로 어려운 시험입니다. 정말 어려운 시험입니다. 그런데 시험 중에 문제 자체가 정말 어려워서 붙기 힘든 시험이 있고요. 공부해야 될 양이 진짜 많아서 붙기 힘든 시험도 있거든요. 그럼 법원직 같은 경우는 둘 중에 어느 경우에 속하느냐? 딱 단정할 수는 없겠지만 전자보다는 후자입니다. 즉 무슨 말인가 하면 형법 같은 경우도 개별적인 내용 지문 하나씩 봤을 때는요, 다른 직렬 형법 시험보다 조금 수월한 측면도 있고요. 국사 등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붙기 어려워요. 왜냐하면 그 직렬들보다 공부해야 될 양이 거의 2배 이상이거든요. 그러면 문제 자체가 어려워서 시험 붙기 힘든 시험 말고 우리 법원직 시험처럼 공부해야 될 양이 너무 많아서 붙기 힘든 시험의 경우는 우리 개인한테 필요한 능력치, 그러니까 머리하고 성실성이 있었을 때 머리보다는 성실성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즉 법원직 시험 같은 경우는요, 정말 장담하건대 성실하지 못하면 절대 법원직 시험 붙을 수 없습니다. 머리의 지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조건 일단 성실해야지 법원직 시험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면접반 할 때 필기시험 붙은 애들 다 보거든요. 그 중에 불성실한 친구는 정말 한 명도 없습니다. 전부 다 성실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성실하십니까? 그럼 어느 정도의 이제 성실성이 필요한가에 관한 문제인데, 쉽게 말씀드리면 고3 수험생. 아침 8시 반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1시간 공부하고 10분 쉬고 쭉 하다가 점심 먹고 또 쭉 공부하고 저녁 먹고 쭉 공부해가지고 밤 10시까지 그렇게 월화수목금토, 주 5일째 학교니까 더 하네요. 월화수목금토까지 그렇게 1년 동안 할 수 있는 분들만 시험 붙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머리가 좋아도 그렇게 성실하게 공부를 하지 못할 분들 같은 경우는 절대 시험 붙을 수가 없기 때문에 처음부터 성실하지 못한 분들께서는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게 맞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성실하지 못하게 살아왔다. 다만 이제는 내가 정신 차리고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성실하게 수험생활을 해가지고 내가 1년 만에 법원직 시험 붙어가지고 당당하게 법원 공무원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고 법원직 시험을 준비한 사람들도 있어요. 그리고 그 중에서 시험 붙는 분들도 분명히 있긴 해요. 근데 그런 식으로 그동안은 참 성실성은 없어요. 아침에 한 12시 해 뜨고 점심 먹을 때쯤 눈 뜨고 새벽 2시까지 유튜브 봤다가 게임 했다가 잤다가 한 잔 먹고 그런 생활을 했던 분들 중에
정신 딱 차리고 이른바 개가청선이라고 그러죠. 확 바뀌어가지고 1년 동안 9시부터 밤 10시까지 성실하게 쭉쭉 공부해가지고 시험 붙는 분들이 매해 있습니다. 다만 100명 중에 100명이라면 9명? 한 10%도 안 돼, 사실은. 안 돼요. 특히 여러분들 지금 이 강의를 들으시는 여러분들 중에 우리 카페 등의 합격 수기를 보게 되면 내가 원래는 좀 성실하지 않았지만 정말 독하게 마음 먹고 이렇게 공부해서 시험 됐습니다 라고 하는 합격 수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 합격 수기를 보고 용기를 딱 받아가지고 내가 진짜 열심히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법원직에 뛰어드는 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은 정말 극히 드물고요. 통계학적으로 10%밖에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제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들 중에 불성실한 삶을 살았던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중에 90%는 중도 포기 또는 막판에 그냥 흐지부지하고 한번 시험 치고 난 안 되겠네 떠나버리는 경우고, 그 중에서 붙는 사람은 10명도 채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짧으면 20년, 길게는 30년, 좀 더 있을 수 있죠. 한번 돌아보세요. 돌아보시고 내가 그렇게까지 막 머리가 좋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떤 일을 맡았을 때 성실하게 해왔다 하시는 분들은 법원직 강추입니다. 법원직 강추입니다. 그런 분들은 믿고 쭉 따라오시면 시험 붙습니다. 반면에 나는 알바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해본 적 없고 무슨 학교 시험 같은 경우도 그렇게까지 열심히 한 적 없고 아침에 맨날 늦게까지 자가지고 부모님이 너 아니냐냐, 너 언제까지 이렇게 살 거냐,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인간은 쉽게 변할 수 없습니다. 그 모습은 솔직히 말씀드려가지고 쉽게 변하지 않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지 않는 것이 훨씬 더 여러분들 삶이 유익해질 겁니다. 그래서 법원직 합격하려면 반드시 성실해야 된다. 그렇죠? 하고 이제 나중에 4월달 되면 이제 또 실강할 건데, 성실하지 못한 분들 중에 내가 실강을 가면 성실하게 생활할 수 있겠지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그분들도 착각입니다. 제가 여러분들 지금 성인 교육 강사이기 때문에 제가 몽둥이 갖고 때릴 수도 없거든요. 물론 제가 그렇게 성실하지 않은 분들도 어떻게든 제가 한번 끌고 가보려고 욕도 하고 승질도 내고 한 9월 말까지는 제가 진짜 제 인생이 너무 이제 힘들 정도로 제가 막 하긴 하는데 사실 별로 안 통하더라고요. 사람은 진짜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실하지 못하신 분들은 붙지 못할 것 같으니까 아예 처음부터 법원직 시험 준비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가 이제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 형법도 마찬가지고 헌법도 마찬가지고 국어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 이제 일단 특정해서 민법만 이야기해 볼게요. 여러분들 이제 조금 뒤에 저랑 같이 이제 본격적으로 민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하게 될 거거든요. 여러분들께서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뭡니까? 왜 민법 공부하세요? 민법 잘하기 위해서? 아니죠. 시험 붙기 위해서죠. 네. 시험 붙기 위해서 민법 점수가 필요하니까 민법 공부를 하는 거지, 민법을 잘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없죠. 근데 문제가 뭐냐? 조금만 시간 지나고 좀 빠르신 분들은 이제 우리 일순환 4월 달에 시작하거든요. 한 4월 말쯤 가면 어느 순간부터 주객 전도, 앞뒤가 바뀌어요. 주는 시험에 붙기 위한 거고 객이 이제 시험 붙기 위해서 필요한 점수를 받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시는 건데, 어느 순간부터 주를 잊어요. 시험을 붙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민법을 잘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정말 아주 많습니다. 그런 분들 같은 경우가 그렇게 잘못된 생각, 민법을 잘하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순간에는 진짜 많은 문제적인 행동들을 하게 되거든요. 제가 쭉 얘기하겠지만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했을 때 강사가 책임을 지고 연구를 했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 못 내는 걸 알거든요. 그럼 안 나오니까 고민하지 마세요 하면 고민하지 않고 되려 수업 시간에 강조해서 시험 문제에서 나오니까
정확하게 이해를 하세요 했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본질, 나는 시험 붙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거다를 잊어버리시는 분들은요, 그냥 그 고민하지는 말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도 막 궁금한 거예요. 막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질문을 하고 막 알아보고 막 그렇게 하거든요. 얼마나 쓸데없는 짓입니까? 그렇게 했을 때 나중에 결론은 거의 다 비슷하거든요. 제가 나중에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프린트 2페이지 제일 위에 2번 보시면 우리가 민법을 공부하는 이유 돼 있죠. 한번 밑줄 친 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큰 소리로. 옆에 아무도 없지 않나요? 그렇죠? 우리가 민법 공부를 하는 이유는 법원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민법 공부를 하는 거지, 저처럼 민법 자체가 좋아서 공부하시는 분들은 여기 계시면 안 되죠. 대학원 가서 대학원 수업 들어야 되는 거죠. 여기는 학원이죠. 본질을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연결되는 이야기인데 세 번째입니다. 욕심은 금물이다. 그리고 정확하고 확실하게 공부를 해라. 법원직 시험은요, 제가 방금 또 말씀드린 부분이지만 정말 해야 될 것도 너무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눈 뜨고 눈 감을 때까지 하루에 2과목씩 쭉 1년 동안 수업 들어도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말까 할 정도로 양이 엄청 많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여러분들 민법이 더 양이 많아요. 그렇죠. 지금 민법이 단일 법 중에는 양이 제일 많은 과목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번씩 저한테 선생님 막 제 책을 들고 와서 선생님 뭐 W 민법 너무 두꺼워요라고 저한테 이게 뭐 항의 같은 걸 비슷하게 그냥 농담으로 하시는데, 민법 자체가 양이 많은 거지 제 민법 W 그 문제집 있거든요. 그 책이 양이 많은 게 아니에요. 민법 자체가 양이 많은 거거든요. 근데 가뜩이나 양이 많은데 공부를 하면서 본인 스스로 양을 막 욕심내가지고 늘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알 필요 없다, 안 나온다 했는데 막 양을 늘려요. 알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고. 그러면 제가 물어봅니다. 친구야, 저도 처음에 여러분 좋게 물어봅니다. 친구야, 너 이거 내가 분명히 수업 시간에 알 필요 없으니까 지워라 혹은 뭐 고민하지 마라 라고 언급했던 부분인데 왜 또 나한테 질문을 하려고 가지고 왔니?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뭐 많은 핑계를 댑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는데, 솔직히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면요, 그분들은 공통적인 성격이 있어요. 성격이 소심해요. 제가 그분들 저격하는 게 아니라 실제 소심해요. 뭐라 다양한 핑계를 대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격이 소심하기 때문에 머릿속으로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 이거 만약에 나오면 어떡하지? 그럼 틀리는 거 아니냐? 라는 생각과 이거 안 나온다고 해서 다른 나의 경쟁자들은 안 보는데 나는 보자. 그러니까 만약에 시험 문제 나와주면 나만 풀고 다 틀릴 것이다. 그럼 나만 시험 붙을 것이야. 정말 황당한 그런 생각이죠. 그 생각 가지고 고민하지 마라, 알 필요 없다라고 하는 내용도 막 소위 탐구 생활을 시작하거든요. 물론 그 친구가 머리가 엄청 좋아가지고 시험 문제 나올 것도 확실하게 했고 다 해서 더 이상 할 게 없고, 그래가지고 나 진짜 이제 뭐 시험 문제 나올 거는 100점 받을 것 같은데 놀 수는 없고 뭐 하지? 코로나 때문에 뭐 클럽도 갈 수 없고 심심해 죽겠네 라고 생각해서 시험 문제에서 안 나오는 것도 공부를 하는 거라면 제가 굳이 그 친구들을 뭐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요, 시간과 공간에 의해서 제한받는 존재거든요. 저에게도 주어진 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이고요. 이걸 지금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시간도 똑같이 24시간입니다. 그 중에서 아무리 우리가 수험생이지만 인간다운 삶은 필요하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뭐 응가도 싸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하루에 아무리 쥐어 짜내도 10시간 이상 공부하는 거는 힘들다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럼 평균 하루에 10시간,
아주 뭐 많이 하고 대단한 겁니다. 그 하루에 10시간씩 공부한다 합시다. 그럼 똑같이 A 학생과 B 학생은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을 공부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A라는 학생 같은 경우는 강사가 수업 시간에 하라고 하는 것만 주구장창해요. 거기만 자꾸 시간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B라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10시간 똑같이 공부하는데 강사가 하라는 것도 좀 하고 하지 말라는 것도 본인의 소심함을 이기지 못해가지고 또 해요. 그러면 나중에 둘이 싸움 붙었을 때, 그러니까 시험이 결국 싸움이잖아요. 누구가 지고 이기는 거니까. 시험장에서 둘이 전투를 벌였을 때 누가 승리할까요, 여러분들? 당연히 A가 승리합니다. 왜냐하면 A 같은 경우는요, 시험 문제 나올 것만 10시간 투자했기 때문에 머릿속에 지식의 선명도가 높아요.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때 1번, 2번, 3번, 4번 지문을 다 모른다 하더라도 정답되는 지문은 확실하게 알기 때문에 정답 찾습니다. 반면에 B 학생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12월 달 가서 4회독, 5회독을 해도 뭐 하나 확실하게 아는 게 없어요. 1월 달 가가지고 막바지 오순환 가서 막 해독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A 학생 같은 경우는 그 이전 단계에서 시험 문제 나올 거를 너무 많이 반복했기 때문에 탁탁탁탁탁 지워서 빨리빨리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B라고 하는 학생 같은 경우는요, 지식이 선명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또 소심하니까 또 본인을 못 믿어요. 그러니까 아는 것도 또 봐야 되고 모르는 것도 또 봐야 되기 때문에 빨리빨리 해독을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시험장 갔을 때 당연히 A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민법을 여러분들 정식으로 이제 공부할 것 같으면요, 민법만 강의 시간 4시간 분량 봤을 때 한 100회는 해야지 어지간한 내용들을 다 이제 제가 설명을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할 수가 있거든요. 민법만 100회 수업 듣고 100점 받으면 뭐 할 겁니까? 나머지 과목 못 해가지고 법원직 시험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인데. 알겠죠? 해서 욕심내가지고 나올 거 안 나올 거 다 섞어가지고 3,000개의 지식을 다 공부하려고 욕심내지 마시고요. 강사가 강의 시간에 그 범위를 알려드리면 공부하라고 한 것만 정확하고 확실하게 3,000개 말고 한 1,000개만 정확하게 내가 여기 말고 다른 게 나오면 틀리면 되지. 틀리면 그만이야. 대신에 여기 있는 1,000개는 내가 절대로 틀리지 않겠어.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해야지 1년 만에 법원직 시험을 붙을 수가 있습니다. 절대 욕심내지 마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점점점 법원직 공부 시작하기 싫어지시죠? 저는 일부러 그렇게 지금 유도하기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기 때문에 아주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제 프린트에 있는 목차 4번입니다. 묵묵하게 공부할 거. 제가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께서 4월 달에 저랑 같이 공부할 때 저는 아마 그때는 제가 이렇게 강의를 하진 않을 겁니다. 제가 이제 인강생 분들은 참 죄송한데 실강생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실강 같은 경우는 저희는 분명히 이제 설명회를 할 때 실강 공부를 할 때 정말 공부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에서 열심히 본인만 공부를 하면 시험 붙을 수 있게끔 해드리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제가 또 한 번 더 언급하겠지만 이 10%의 원칙이 있거든요. 수강생이 뭐 400명이면 한 10% 남짓은 중2병에 걸린 학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원에 와가지고 무슨 중학교 2학년 학생처럼 친구를 사귀려고 그러고 뭐 이성 친구를 만들려고 그러고 괜히 무슨 방아처럼 막 소리 막 크게 내고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은 제가 조금만 풀어주고 웃어주면 정말 한도 끝도 없이 개판을 쳐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저는 이제 암이라고 하는데, 암 알죠? 왜 그분들이 암이냐? 제가 그분들을 제압하지 못하면 원래 열심히 했던 친구들도 열받는 거야. 아니 나는 정말 남한테 피해 주지 않기 위해서 조심스럽게 딱 공부만 하는데 쟤는 저렇게 하네. 근데도 아무 말 안 하네. 그럼 나만 굳이 이렇게 조심할 필요 뭐 있어? 나도 똑같이 할래.
하면서 똑같이 막 잘못된 행동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렇게 되는 순간 요 학원 실강 분위기가 완전히 그냥 다 깨져버립니다. 저는 그 꼴 절대 못 봅니다. 그래서 저는 4월달 1순환 때 강의할 때부터는요, 제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하거나 뭐 웃는 일은 절대 없을 겁니다. 예비순환이 마지막입니다. 나중에 4순환 가면 제가 조금 더 웃긴 하긴 하는데, 자, 묵묵하게 공부할 거. 제가 이제 항상 하는 말이 묵묵하게 해라. 정말인데, 그 이제 매년 법원직 이제 이 강의를 하면 한 4월 말이나 1순환하고 한 달 정도 지날 무렵에 상담실에 저한테 상담하러 오는 친구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 친구들이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한 달 동안 체계가 안 잡히는 것 같습니다. 뭐 뜬구름 잡는 것 같습니다. 뭐 내용이 딱 정리가 안 됩니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해요. 혹은 선생님, 제가 지난주에는 분명히 그거 외웠는데, 암기했는데 오늘 보니까 또 생각이 안 납니다.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연기 잘하죠?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 그 친구들을 봤을 때 제가 딱 떠오르는 생각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프린트 4페이지 보시면 2페이지 제일 끝에 목차 4번의 두 번째 문단 첫 줄 보시면 건방짐이라고 하는 글자에 한번 밑줄 그어보시죠. 이 너무나 건방지죠. 정말 건방지지 않아요, 여러분들? 얼마나 공부했는데. 아니 뭐 1년 공부하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런 하소연을 하면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할 것 같아요. 근데 본인이 무슨 천재라고 이제 겨우 한두 달 공부해놓고 민법에 틀이 안 잡힙니다. 뭐 체계가 보이지 않습니다. 뭐 다 까먹은 것 같습니다. 아니 여러분들, 무슨 천재급이 아닌 이상 민법이라고 하는 이 과목 아니면 법 과목을 한두 달 만에 틀을 잡고 이해를 다 할 것 같으면 법원직 시험 공부를 1년 넘게 하시는 분들은 다 멍충입니까? 다 멍충입니까? 여러분 중에는 천재 없습니다. 물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딱 진짜 여러분 실한데, 민법 기본서를 한번 쫙 읽고 두 번 읽으면 민법 조문과 판례의 요건과 효과와 문구가 머릿속에 타타타타타닥 정리가 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진짜 있어요. 사법시험 거의 수석으로 붙는 분들이 있어요. 있긴 합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들 지금 사법시험부터 제가 지금까지 13년 강의했거든요. 딱 한 명. 제가 저 강의 들었던 수강생들 다 합하면 10만 명 될 거예요. 딱 한 명. 결국 우리는 그런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천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제가 이 건방짐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반대로 여러분들한테 겸손함까지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여러분들 기분 나쁘게 건방지다는 얘기를 제가 왜 하겠습니까? 제가 이렇게 건방지다라고 한 이유는 뭐냐면 한두 달 열심히 공부해도 틀이 안 잡힙니다. 내용이 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본 거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다라고 하는 점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준비한 멘트입니다. 그게 한 번에 이해가 안 되고 한 번에 정리가 안 됐고 까먹는 게 당연한 것을 빨리 인정하면 할수록 빨리 시험 붙습니다. 나는 천재가 아니니까 내가 한 번에 이해 못했지만 내가 다음번에는 꼭 이해를 해야지. 내가 지난번에 본 거 또 까먹었지만 다시는 까먹지 않게끔 내가 이번에 한 번 더 외워야지. 그렇게 잊어버리고 이해 안 되는 거에 대해서 힘들어하고 울면서 공부를 안 하는 게 아니라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또 책을 보고 또 공부하는 자세가 법원직에서는 제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과목이 많고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기억이 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아도 슬럼프를 타가지고 이거 내가 법원직 공부를 이게 내가 하는 게 아닌 건가? 라는 생각에 일주일 동안 공부하지 않고 이런저런 뭐 소위 머리 식히러 여행 갔다 온다 그러던데, 무슨 수험생분이 법원직 공부 1년 만에 붙고 싶은데 3박 4일씩 머리 식히러 여행 갑니까? 뭔 공부했다고 꼴랑 한두 달 해놓고.
해놓고 머리 식힌다 이런 핑계 대고 일주일씩 공부를 안 하다가 다시 또 아니야 이제부터 해보자 라고 다시 하고 나오거든요.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에 여러분들 매일 2개씩 총 14인분의 강의가 진행됐거든요. 특히 민법은 여러분들 그 전 수업을 듣지 않으면 오늘 수업 못 듣습니다. 왜? 자꾸 연결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런 건방진 태도에 근거해가지고 불필요하게 고통을 만들지 마시고요. 당연한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묵묵하게 또 보고 또 외우고 또 보고 또 외우고 그렇게 5번, 6번, 7번 하면 시험 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3페이지 가보실래요? 프린트.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보드릴게요. 우리는 천재가 아니다. 1년 동안 죽어라 공부해도 시험장에 들어가서 겨우 객관식 문제 정답 정도 찾을 수 있는 지식을 가질 수 있을 뿐이다. 그런데 2달 정도, 1달 정도 공부해놓고 잘 모르겠다, 이해가 안 된다, 까먹었다 라고 하소를 하는 것을 저는 당체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그동안의 경험에 비춰봤을 때 이런 부류의 수험생분들은 결말이 비슷하다. 묵묵하게 걸어가지 않고 중간에 멈추죠. 딱 멈춥니다. 가우뚱 뭐 두리번 합니다. 내가 이거 법원직 공부 계속하는 게 맞나?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중간 하긴 합니다. 그리고 좌절감을 느낍니다. 그것 때문에 공부는 더 하기 싫어지고 옆에 있는 학생은 진짜 열심히 합니다. 내가 더 열심히 해. 나는 계속 주저주저 하고 있어. 그것 때문에 또 막 엄청 받습니다. 스트레스가 계속 쌓이니까 이제 몸이 아프기 시작하고 밤에 잠이 안 옵니다. 나 어떡하지? 그러다가 곧 시험을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반면에 겸손하게 아유 당연한 거 아니겠어. 내가 무슨 아인슈타인도 아니고 빌 게이츠도 아니고 나는 일반적인 사람이야. 당연히 한 번에 이해하지 못하고 암기하지 못하는 것을 당연하게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게끔 암기할 수 있게끔 부단히 계속 묵묵하게 노력하는 사람만이 법원직 시험에 빨리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줄 한 줄 읽어볼까요? 일단 법원직 공부를 시작했으면 묵묵하게 우리가 제시하는 학원이 이끄는 방향 그대로 꾸준히 잘만 따라오면 됩니다. 그 다음 줄 자꾸 걷다가 자꾸 뒤를 보지 마십시오. 조금 걷고 뒤를 보고 조금 걷고 뒤를 보는 순간에는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일 끝에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지 없는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예비순환 과정에서 공부했을 때 이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이 잘하고 있었던 건지 잘 못했던 건지는 언제 알 수 있냐? 그 다음에 시험 치고 시험 발표 날에 알 수 있습니다. 시험 명단에 여러분들 수험 번호가 있으면 여러분들은 잘한 것입니다. 반면에 발표했을 때 여러분들 이름이 합격자에 없었을 경우는요 잘 못한 겁니다. 그 말은 시험 치고 시험 발표 날 때까지는 대한민국에서 그 누구도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공부를 잘하고 있는지 잘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 없는 문제를 알기 위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수업 시간에 강사님들께서 공부해라 알아야 할 것들을 꾸준하게 묵묵하게 공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요거 자신 없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법원직 시험 준비하지 마시고 이제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지 말란 얘기인데 여러분 성격을 본인이 알지 않습니까? 내가 좀 장기간 묵묵하게 공부하는 것보다는 좀 단타성으로 한 3, 4개월 확 버닝해버리고 뭔지 알겠죠? 조금 더 한 2달 좀 쉬어가고 이런 스타일 분들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등을 고를 때 법원직처럼 과목이 많은 시험 고르지 마시고요. 과목이 적은 시험을 고르는 게 훨씬 더 유리합니다. 더 나아가서 1년에 법원처럼 딱 한 번 시험 치는 거 말고
두 번 정도,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정도 뭐 시험 볼 수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일반 행정직 같은 경우라면 국가직이 있고 지방직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1년에 한두 번 정도 볼 수 있는 직렬이 훨씬 더 유리해요. 왜냐하면 버닝하는 순간 운 맞아가지고 딱 시험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법원직은 절대 그렇게 안 돼요. 1년 동안 묵묵하게 쭉쭉쭉 가야만이 겨우 붙을 수 있는 시험이기 때문에 본인 성격을 잘 알고 계시니까 성격을 파악해서 법원직 시험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암기와 이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그 프린트에 있지만 우리 초등학교 한 2학년 우리 효주가 지금 배우던데 9구단 알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3, 3은 9, 그죠? 3, 4, 12라고 먼저 암기를 했고 그걸 계속 숙달적으로 암기를 해가지고 조금 더 확률 올라갔을 때 43 곱하기 3은 뭐 3, 3은 9고 3, 4, 10이고 막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었을 거예요. 그죠? 민법도 똑같습니다. 민법에 무수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문만 해도 1118이 넘습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 내용들 중에서 필히 암기해야 될 게 있고 이해를 해야 될 것이 막 섞여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수험생분들께서 저한테 물어봅니다. 선생님, 민법은 이해를 하는 겁니까? 암기를 하는 겁니까?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제가 맨날 묻는 게 우리 교장한테 너 아빠가 좀 좋나? 그런 유치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해도 해야 되고 암기도 해야 되고 두 개가 막 섞여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민법을 볼 때 어느 부분은 이해가 필요하고 어느 부분은 암기를 할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기 위해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암기할 부분은 손으로 막 써서 암기를 하고 선생님 어떤 부분이 이해할 부분이고 어떤 부분이 암기할 부분인가? 여러분들께서 강의를 듣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수업을 들으면서 강사들이 노하우에 근거해가지고 알려줍니다. 이건 이해할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파고들지 마시고 이만큼은 딱 암기하십시오 라고 알려드리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은요 그걸 듣고 이거는 이해가 필요한 내용이니까 내가 이해를 도모할 것이고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암기할 부분이니까 암기를 막 하면 되지 막 파고들지 않으면 될 것이고 결국 수업 듣는 이유가 어느 부분을 이해하고 어느 부분을 암기할 것인가에 대해서 구분 지어 주는 거를 대가를 지급하고 대신 빨리 받아가는 거야. 즉 수업을 듣지 않고 혼자서 했을 때 10년 걸릴 거를 수업 들으면서 돈 내고 1년 만에 사사삭 흡수하는 게 바로 강의를 듣는 이유입니다. 근데 정말 1년 만에 있어요. 한 20대 초반 분들인데 정말 어린 친구들인데 1년 만에 턱턱턱 시험 붙는 분들이 제법 있거든요. 그분들 제가 딱 보면 여러분들 공통점이 뭐냐면 무슨 뭐 나이가 어리니까 순발력이 좋으니까 뭐 국어 지문을 빨리 읽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들 다 비슷해요, 여러분들. 그게 아니라 그 나이도 어리면서 1년 만에 빨리 시험 붙는 애들 가만 보면 여러분들 그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이 암기하세요라고 하면 옆에 씁니다. 암기. 씁니다. 즉 이해할 것과 암기할 것을 구분 지어주면 정말 말 그대로 아무런 사적인 고민 없이 그냥 이해하라는 거는 이해하려고 계속 읽고 암기는 계속 쓰면서 외우거든요. 그러니까 시행착오 없이 1년 만에 딱 시험을 붙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들 우리 프린트 1페이지 가보세요. 1페이지. 제일 앞 페이지 제일 위에 있는 도표 하나 봅시다. 자, 이제 대충이에요. 대충 총 보통 이제 좀 줄 것 같아요. 이제 점점 해서 일단 6,000명 정도 법원직 시험을 응시를 하거든요. 6,000명 중에서 허수가 보통 한 5,000명 정도는 허수예요. 그러니까 물론 다른 공무원 시험 같은 경우도 이제 응시생들 중에 허수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법원직 시험은 좀 더 많아요. 해서 다른 직렬을 준비하면서
그냥 모의고사 치는 느낌으로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여러분들처럼 이제 당장 2월 27일 날 있는 시험 말고 그 다음 시험을 보시는 분들이지만 그 시험장 분위기를 한번 파악하기 위해서 응시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는 뭐 응시했지만 그냥 포기해버리고 그냥 이름만 올려서 시험장에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이 계시기 때문에 한 5천 명 정도는 사실 크게 신경 쓸 분들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1,000명 중에서 성실하신 분들하고 그렇지 못한 분은 나눠요. 그래서 성실하신 분들이 500이면 이 500 중에서 이제 별도의 시행착오 없이 쭉쭉쭉 가신 분들이 한 200명 정도 되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시험 합격하실 분들이에요. 문제는 뭐냐? 아무리 성실해도 시행착오를 다 겪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솔직히 1년 만에 시험 못 붙습니다. 선생님, 시행착오가 뭡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들. 모르는 게 당연하고 안 까먹는 게 당연한데 왜 까먹지라고 막 힘들어하면서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들, 혹은 소심함에 근거해가지고 분명히 하지 말라고 했는데 파고들고 있는 분들, 그렇게 시행착오를 거치면요, 뭐 2년, 3년 차 되면 시험 붙을 수가 있겠지만 첫 해에 탁 하고 시험 붙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럼 지금 이 예비순환 듣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거의 100%다 법원직 공부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마음을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께서 진짜 지금 이제 이 힘든 시국에 법원직 공부를 해서 올해 꼭 1년 만에 시험 붙고 싶어서 여러분들 지금 연초부터 공부를 시작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실하게 공부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믿으세요. 저를 믿으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기칠 만큼 뭐 가정이 힘든 사람도 아니고 제가 사기쳐가지고 법원직을 통해서 돈을 막 벌 필요 사실 저는 없는 사람이에요. 저 할 거 많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은 제가 다른 직렬, 뭐 변리사, 뭐 로스쿨, 뭐 이런 직렬 강의와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은 제가 좀 보면, 좀 짧게 보면 제가 삼촌이라든지 좀 제 조카 같은 그런 느낌도 분명히 있어요. 되게 안쓰러워요. 진짜 솔직히 시험 붙어봐야 연봉 그렇게 많지도 않은데 이렇게 힘들게 공부해가지고 진짜 겨우 법원직 공무원 하는데 이렇게까지 애들을 가혹하게 공부를 시켜야 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되게 불쌍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기왕지사 우리가 이제 운이 없는 시기에 태어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 꿈을 꿨다면 기왕 돈 내고 여러분들 그 젊은 소중한 인생을 소비해야 된다면 합격이라고 하는 결과물은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저가 미우나 고우나 제가 뭔가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리드를 하면 그냥 줄줄 따라오세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결과 있으실 겁니다. 근데 그럼 제가 얘기했죠. 수업 듣는 이유가 어떻게 보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거다. 근데 정말입니다. 청개구리 같은 정말 측은지심을 유발하게 만드는 수험생들이 있어요. 어떤 학생이냐면 이제 암기하라고 했을 때 암기를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대충 그냥 한두 번 읽고 넘겨요. 막 손에 피 나도록 막 쓰면서 외우는 게 아니라, 그렇지 뭐 소유권에 기한 인도 청구, 원고 소유, 뭐 그렇지, 피고 점유 그럴 거야 하고 넘기거든요. 그럼 강사 여러분들 그 다음 수업을 할 때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하려고 했던 걸 전제로 한기만 시키고 여러분들 1번, 2번 뭐였죠? 1번 뭐, 2번 뭐, 한 번 더 씁시다 해놓고 이제 그 다음 내용을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친구는요, 그 주위를 한기시켜도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 놓고 수업 마치고 저한테 와가지고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팩트입니다. 선생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으면 암기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 이 A는 암기사항입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걸 못 외웠으니까, 못 외웠으면 솔직히 좀 반성을 하고 다시 외우면 되는데 또 그건 싫은 거야. 화풀이를 하고 싶은 거야. 겁도 없죠. 저한테 오죠. 정말입니다. 탁 내밀면서 암기가 안 됩니다. 저는 이해를 하고 싶습니다. 이해해 주세요. 텔레토비에 나오는 태양이에요. 태양. 지구.
좀 더 크게, 지구 좀 더 크게. 지구 요만한 달. 여러분들 태양과 여러분들 지구 같은 경우에는 약 1억 5천 킬로, 1억 5천 킬로미터의 거리를 두고 있고, 여러분들 이 지구와 다른 여러분들 38만 킬로, 한 40만 킬로 될 거예요. 정도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100년 전만 해도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를 했냐면, 왜 태양과 지구는 사이의 거리가 1억 5천 킬로미터일까? 왜 지구와 다른 38만 킬로일까에 대해서 엄청나게 많이 연구를 했어요. 왜 그럴까? 지금은요, 안 합니다. 왜 안 하냐? 의미가 없죠. 무슨 뜻이냐? 아주 우연적인 많고 많은 경우의 수들 중에 우연찮게 태양같이 열을 발생시키는 거하고 지구 같은 행성이 1억 5천 킬로미터에 위치를 했고, 달이 이만큼 위치를 해가지고 우연하게 우리 인간이 지구에서 진화를 해가지고 사고를 하게 된 거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렇게 된 이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돼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지구에 물이 있고 중력이 생기고 날씨가 결정돼 가지고 우리 인간이 생겼기 때문에 더 이상 이 거리가 왜 그런지는 아무도 연구하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민법의 경우도 따지지 말고 그냥 3,3은 9야 라고 하는 게 있고, 그걸 가지고 이해해야 될 문제들이 뒤에 쫙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강사가 암기를 하라 라고 하면 암기를 철저하게 하십시오. 그렇게 청개구처럼 행동하지 마시고 암기하십시오. 이해하면 이해를 하십시오. 그걸 잘 듣기 위해서 수업 시간에 초집중하십시오. 그걸 위해서 수업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그 5번 암기와 이해 제일 끝에 보시면 어떤 분야든 어느 정도는 암기를 해놓고 출발해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그 암기할 것들도 파고들면 이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가성비가 매우 떨어지는 공부고, 여러분들은 법원직 시험에 수석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최단시간에 합격하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항상 가성비를 생각하시고 민법 공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6번입니다. 본인의 능력이 이제 조금 하다고 느끼시는 분들, 느낀다는 거지 부족하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똑같이 하루에 10시간씩 열심히 공부하는 성실한 수험생 갑과 을이 있어요. 근데 갑은 시험에 합격을 하고 을은 시험에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있지요.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우리 많은 그런 경험 있잖아요. 물론 이제 시험 당일날 컨디션이라든지 이제 운빨에 근거해가지고 이렇게 될 수도 있지만 그 밖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다음 페이지에 이제 나와 있는데 제가 10분 쉬고 할게요. 10분 쉬고 할 텐데, 여러분들께서 10분 쉴 때 거기 있는 목차 가번에 있는 문해력, 그리고 목차 나번에 있는 출제의 의도를 파악하는 센스, 그 부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읽으실 때 문해력이 약하다고 해서 법원직 시험 공부하지 마라, 절대 아니고요. 출제 파악하는 센스가 없다 하지 마라, 절대 아닙니다. 대신에 본인 생각에 내가 이런 경우에 속한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께서는요, 제가 그런 분들도 시험 붙을 수 있는 보완점에 대해서 제가 지금부터 10분 쉬고 설명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쭉 읽으신 다음에 10분 쉬고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해력 프린트 제일 위에 여러분들 예제 1번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를 했다. 예제 2번입니다. 철수가 영희에게 사과를 주었다. 1번 문해력, 글을 읽고 이해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법원직 시험에서는 정말 필요한 능력입니다. 국어, 영어도 독해가 많고, 특히 민법 같은 경우 여러분들 판례 문장이 쉼표만 가지고
7줄, 10줄씩 가거든요. 따라서 문장 해독 능력이 없으면 매우 불리한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위에 예제 1번에서의 사과는 뭔가 잘못했을 때 용서를 바라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거고요. 예제 2번에 있는 사과는 우리가 알고 있는 먹는 사과를 말할 겁니다. 충분히 그건 구분 가능하죠. 근데 여러분들요, 예제 1번에 있는 사과와 2번에 있는 사과를 어떻게 그 의미를 구별했습니까? 사과라고 하는 단어만 딱딱 보고 위에 거 밑에 거 구분 가능한가요? 절대 구분되지 않죠. 앞뒤 문장을 다 읽어보니까 문맥을 파악해서 이거는 용서를 말하는 거고 이거는 가해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알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이게 뒷받침돼야지 법 공부라든지 국어, 영어 같은 것들도 빨리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강의를 하다 보면요, 이게 이제 개인적인 능력 차이인데 이게 조금 뛰어난 분들도 있고요, 뛰어나지 못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뛰어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논외 잘하시는 분들이니까 제가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는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내가 조금 문해력이 떨어진다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분들도 충분히 보완만 하면 시험 붙을 수 있습니다.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법원직 공부하는 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이 문해력 자체를 올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문해 자체를 올리는 게 아니고 부족한 거를 보완하는 방식이 필요하거든요.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 것인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강의 시간에 온 집중을 다 했을 때에 보완이 됩니다. 여러분들 이제 저희 동행팀 같은 경우는 1, 2, 3순환 한번 끊고 4, 5순환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자, 1, 2, 3은 여러분들 3은 소위 시험이 되기 힘든 분들을 이해시켜서 시험을 붙이기 위한 과정이에요. 거기서 살아남은 분들을 4, 5순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문제를 풀게 해가지고 시험 딱 붙이는 거거든요. 따라서 1, 2, 3순환 같은 경우는요, 강의 준비를 해올 때 기본적으로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분들을 타깃으로 해가지고 그분들도 이해할 수 있게끔 강의를 준비를 강사가 해야 합니다. 그게 강사예요, 여러분들. 강사는 여러분들 어느 학원을 가든 시험 붙을 만한 애들이 있어요. 분명히 극소수지만 있거든요. 그분들 시험 붙이는 거는 강사의 능력이 아니에요. 강사의 능력은요, 원래 조금 부족해서 시험 되기 조금 힘든 친구지만 그 친구들을 잘 이끌고 잘 지도해가지고 시험 붙이는 게 강사의 능력이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안 될 친구 붙이는 거. 따라서 조금 부족한 분들께서 오해할 만한 문장이라든지 단어 등이 있으면 미리 강의 시간에 다 준비를 합니다. 이 부분은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기 때문에 내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설명해가지고 이해를 시켜야지 라고 딱 준비를 해옵니다. 해서 막 열심히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께서는요, 그 문장 옆에다가 설명을 반드시 샤프로 막 써야 됩니다. 요건 이 뜻이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만 해도 충분히 보완이 됩니다. 왜냐하면 법학시험 같은 경우는요, 새로운 문장이 시험 문제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원래 존재하고 있는 조문 복사, 원래 존재하고 있는 판결 요지 복사, 드래그 붙여쓰기 한 다음에 틀린 지문을 만들 때 그 복사해 놓은 문장에서 제일 끝에 있다 없다를 바꾸거나 중간에 마찬가지란 말을 이와 달리 이렇게 바꾸는 거거든요. 따라서 새로운 문장에 대해서 해석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이미 존재하고 이미 많이 봤던 문장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해석을 요하기 때문에 충분히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것만 잘 가피돼가지고 의도적으로 흡수를 해버리면요, 뛰어난 문장 해석 능력이 없다 하더라도 충분히 시험 붙고 남습니다. 따라서 강의 시간에 온 집중을 다해가지고 여러분들 이거는 오해할 소지가 있으니까 잘 들으세요 라고 하면 이거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 부분이고 내가 잘 못하는 부분이니까 내가 가피를 해둬야지 하면서 막 써놓으면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2번 보완책의 세 번째 문단 보시면요. 현실은 진짜 아이러니해요. 저는 여러분들 이렇게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는 친구들이 강의를 한 일주일, 2주 정도 실강을 진행하면 보입니다. 수업 시간에. 뭔가 설명하고 반응을 봤을 때 뭔가 열심히는 하고 싶은데 잘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 슈렉에 나오는 고양이 같은 눈빛으로 저를 보는 친구들이 있어요. 저는 그 친구들을 보고 강의하거든요. 그럼 제가 열심히 준비를 해가지고 그 친구들 중에서 막 고개 끄덕끄덕 거리고 하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정말로 그만큼 강의할 때 기분 좋은 일이 없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오히려 수업 시간에 집중을 안 합니다. 정말 쉽게 그 친구들을 위해서 열심히 준비해가지고 막 설명을 하는데 오히려 문장 해석 능력이 뛰어난 친구들이 더 열심히 해요. 막 적어요. 또 적고 막 이해하려고 그러고. 반면에 떨어지는 친구들은요, 마치 고문당하고 끌려온 거 마냥 막 눈이 진짜 이렇게 뭐 고문당해서 지금 영혼이 없어. 밤에 뭐 유튜브를 봤는지 잘 모르겠어. 아무튼 집중을 안 하고 멍 때리고 있어요. 멍 때리고 있어. 그러니까 딱 보면 수업 시간에 진짜 하가 막 치밀어 올라요. 아니, 그 비싼 돈 주고 학원 강의실에 와서 수업 들을 것 같으면 열심히 해야지. 생전 처음 보는 사람도 이렇게 앞에 서가지고 목에 핏대 세우고 피 터지게끔 얘기하면 들어주는 게 인지산정인데 쟤는 왜 저러고 있냐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해요. 하고 수업 마치지 않습니까? 그 친구가 책을 들고 저한테 질문하러 와요. 이렇게. 선생님 이거 이해 안 되는데요. 부처님 예수님 아닌 이상 열받습니다. 여러분들 진짜 열받습니다. 그렇게 막 얘기할 때는 딴 생각하고 졸고 있다가 수업 마치고 쭈르르 와가지고 사람이 성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짜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참 무서운 현실인데 문장 해석 능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보통 보면 집중력이 약해요. 산만해요. 그리고 성실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더더욱이 집중을 안 해요. 더더욱이 시험이 안 돼요. 안 돼요. 따라서 정말 일반적인 거 이상으로 온 집중을 다해서 보완을 해가지고 시험 공부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일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이제 출제자 의도를 파악하는 센스가 중요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친구들 많잖아요. 그죠? 그럼 제 친구가 이제 여기 있어요. 이 친구는 어떤 친구냐면 제가 뭘 대충 물어봐도 어떻게 내가 원래 묻고 싶었던 질문이 뭔지를 정확하게 파악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요. 너무 고맙죠. 근데 한 친구는요, 제가 정확하게 질문을 해도 막 이상한 소리만 길게 해요. 센스가 없는 거예요. 그 커플들도 많죠. 남친 여친분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뭔 얘기했으면 내 뜻은 그게 아닌데 이상하게 답변하는 친구들 있지 않습니까? 똑같아요, 여러분들. 시험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문이 바로 시험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무엇인가? 틀린 것은 무엇인가? 1, 2, 3, 4. 이게 출제하시는 분이 우리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걸 딱 읽어서 이 출제하시는 분이 묻는 이유를 뭔지를 파악해서 정답을 찾아가지고 나름 OMR에 마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마킹을 한 OMR 카드를 기계에 돌려가지고 정답을 많이 고른 숫자별로 줄을 세워가지고 커트를 딱 쳐가지고 요만큼은 합격자, 이만큼은 불합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질문의 정확한 답은 뭐냐라고 했을 때에 출제자가 의도한 게 정확한 정답이에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정확하다 그게 아니라 출제자가 묻는 걸 뭔지 파악하고 출제자가 의도한 게 정답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시험 문제를 풀 때 이상한 생각하지 말고 출제자가 묻는 걸 파악해서 문제를 푸는 게 진짜 중요한 센스인데 이게 좀 타고나는 측면이 분명히 있어요. 이 눈치라고 하는데 이게 약하신 분들 같은 경우도 제가 제일 좀 짠하게 생각하고 제가 유일하게 이제 질문 같은 거 하러 왔을 때 좀 다정하게 위로해 주는 친구, 이쪽 친구들인데 어떠냐면 성격이 되게 우직하고 착해요.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인데 시험 문제만 풀면 많이 틀리는 거야. 그래서 상담을 해보면 이제 그런 친구들 보통 보면 출제 포인트를 파악 못 해가지고 엉뚱한 답을 많이 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이제 보완을 할 수 있느냐. 처음부터 수업 시간에 혹은 문제집 풀 때 해설지에 나와 있는 거 말고는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뭐뭐뭐뭐 한 경우, 콤마 뭐뭐 한가를 물으면 뭐뭐 한 경우를 읽고 그냥 그렇지 하고 콤마 뒤에 뭐뭐 한가 부분을 보고 문제를 푸는 거지, 뭐뭐뭐뭐 하는 경우에 그 경우가 어떤 경우가 있지, 왜 그런 경우가 생기지, 그런 생각을 아예 처음부터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여기 속하시는 분들도 결국은 수업 시간에 정말 의도적으로 설명하는 것만 하세요. 딴 생각 전혀 하지 마세요. 조금씩 딴 생각을 하는 순간에 출제 포인트가 잘 안 보이거든요. 반면에 수업 시간에 하는 것, 그리고 문제집 풀 때 해설지에 나와 있는 그것만 계속 반복을 하면 여러분들 시험장 갔을 때 출제 포인트가 보입니다. 보이는 게 아니고 그냥 딱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다른 걸 아예 모르기 때문에 배운 것만 알거든요. 그럼 배운 게 출제 포인트니까 배운 대로 문제 풀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요, 프린트 5페이지를 가시면 그 5페이지 마지막 문단에 밑줄 친 부분이 있죠. 여기에 속하시는 분들은 의도적으로 수업 시간에 설명한 내용 이외에는 아무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서로 아무런 생각도 그 이상을 하지 않아서 한 개 정도 틀린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의도적으로 수업 시간에 강의한 내용과 해설지에 있는 내용만 계속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버리면요, 나머지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그쪽으로 이렇게 생각이 흘러갈 일이 없거든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문해력과 출제 포인트를 파악하는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문해력하고 출제 포인트를 이제 파악하는 이 두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법원직 시험을 준비하고 안 하고를 결정하는 기준은 아니지만 1년 만에 붙기 위해서 꼭 필요한 부분인데 이게 단기간에 그 능력 자체를 올릴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보완책 부분을 잘 생각해 가지고 1년 동안 공부하시면 필히 좋은 결과 있으실 거니까 평상시에 야, 너는 왜 이렇게 센스가 없냐 이런 말을 들으시는 특히 남자분들 많이 계시지요. 우울해하지 마시고 민법 시험, 법원직 시험은 충분히 붙을 수가 있으니까 참고 열심히 공부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좀 OT가 좀 길긴 했죠. 나중에 설명회 할 때 대체할 거거든요.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설명회 할 때 저는 참 웃긴 게 뭐냐면 이건 뭐 모든 직렬 다 마찬가지인데 예를 들어서 뭐 어떤 공무원 시험 설명회를 하면 이 공무원에 합격했을 가지고 근무를 시작했을 때 막 좋은 점을 막 이야기를 해요. 막 웰빙도 아닌데 웰빙이라고 하고 막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많이 해요. 물론 그것도 나름 의미가 있잖아요. 동기부여하는 측면에서.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 설명회에 있는 300~400명 되는 학생들 중에 많아봐야 한 100명 남짓 시험 붙을 건데 많이 붙어봐야. 그럼 결국은 대다수의 분들은 시험에 떨어질 분들인데 그분들한테 정작 시험에 합격하고 난 다음에 현직이 됐을 때의 삶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좀 정직하게 이 공부가 이래서 어렵고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이럴 자신이 없는 분들은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게 더 인생에 유익하다는 점을 이제 설명하는 게 진짜 설명회가 아닐까 생각했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제가 염두에 두고 이렇게 1시간 남짓 설명드렸으니까 프린트도 읽으시면서 좀 꼼꼼하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 듣고도 나 진짜 한번 법원직 도전해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요, 결정하고 난 뒤는 더 이상 많은 생각하지 말고요, 그냥 쭉쭉쭉쭉쭉 묵묵하게 따라오시기만 하면 될 겁니다.